네네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그 평택시 걸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시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는 것인데요. 지자체마다 그냥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이제 목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차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평택시 걸 보면은 이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간 내용인데 평가 지표에는 없는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재무 회계관리 서류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서비스 전문화 및 관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공통 지표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만 요구하는 자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역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 이런 것들입니다. 서체 신고서, 지정 신청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양식이고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네, 자꾸 문자가 와가지고. 그리고 어, 이제 근로계약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종사자분들하고 근로계약을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제시하시면 되고, 자격증은 4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또 뭐 복지연구, 또 이제 조회관보호는 이제 이게 해당되겠죠. 평면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조회관보호센터 이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회관보호센터,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그 담당 공무원도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인수인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또 심사위원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인데 굳이 평면도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평면도가 있겠습니까? 네? 건축사를 통해서 뭐 인테리어 한 것도 없는데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담당공이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저 안 되면 그냥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려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뭐 건축문대장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운영규정 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이제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아이고 아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심사 기준 김포시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포시가 비교적 자세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거 좀 보겠습니다. 공통 지표인데 좀 이제 세분화시킨 거죠.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가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가 좀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보시면 제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채점표하고 죄관보 노인 요양시설 채점표하고 구분해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포시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다는 것이고, 또 이제 문경시 거 하나만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그 제출 서류 외에도 별도로 이걸 작성을 하라고 양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문경시죠. 근데 이게 심사위원들한테는 좋아요. 제가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서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공 지침, 또 뭐 사업자 등록증, 차입금 사전 신고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별도로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이념, 사업목표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계획, 이건 뭐 사업계획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고충 처리도 마찬가지. 그다음 운영위원회 구성.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진짜 이름을 뭐 홍길동, 뭐 변학도, 성춘향 이렇게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신규 시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현재 운영위원들을 입력 적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서 계획, 예산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문경시는 별도로 추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하여튼 이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이제 볼 건데요. 우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잠깐 좀 간략하게 짚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자꾸 틀어지네요. 기간 운영 이념, 사업 목표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심사 지표 있는 것 중에 직원 교육, 그 다음에 이용자 고충 처리,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자, 이런 것들은 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관리는 무조건 다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력 관리는 운영 규정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뭐 표준근로계약서, 여보 이제 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급여 제도, 처우개선, 그러니까 복리후생, 그리고 채용, 재투명성, 추가배치 인력계획,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다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2026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갱신을 받아야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향후 계획만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약간 신규 시설과 약간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줄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든 운영규정이든 예산서든 공통점이 뭐냐면 편집이 아주 깔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심사위원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심사위원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사회복지시설, 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 시설, 아동시설 심사위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심사 과정 또 심사위원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많이 접했는데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의 심사 자료를
매우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를 위해서 제본을 떠가지고 제출할 건데 거의 페이지가 거의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럴 거예요. 엄청 양이 많아요. 근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달에 그달에 심사위원 대상이 뭐 1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언제 읽어볼까요? 읽어볼 시간도 없거니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와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 두꺼운 양을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보시겠습니까? 나름 요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심사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이 목차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작성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고 싶으면 안에 내용을 보겠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목차를 자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를 잘 붙여야 됩니다. 1, 2, 3, 4. 뭐, 큰 제목, 그 다음에 중간 제목, 소제목, 이런 것들을 편집, 대중, 소제목, 순서에 맞게끔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표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봤을 때 글자만 많다고 하면은 보기 싫어요. 근데 표로 되어 있으면 그냥 눈길이 갑니다. 뭐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충실하게 잘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사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심사 지표에 있는 것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 심사위원들은 그것만 보고 점수를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역마다 공통지표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운영 이념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 목적 들어가야 되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운영규정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된다. 맥락이 이어져야 된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잘 보시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런 거 꼭 집어갖고 예, 감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로 해야 되고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제 센터 현황 부분이 있거든요. 뭐 조직도도 넣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냥 외부 전경, 그러니까 내부, 외부 전경 이런 것들을 사진을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뭐 방문 요양도 해도 되긴 합니다만 뭐 사무실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예 이런 것들 감안해서 여하튼 사업계획서가 어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음식 대접을 받을 때 예, 이쁜 그릇에 담겨서 음식이 오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양푼에 음식이 담겨서 오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편집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좀 신경을 썼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 운영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명단을 다 적어주셔야 되고 지역사회 협력 구축 이게 참 예, 좀 애매한 게 조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별로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잘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글씨만 막 갖고는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문, 저기, 조야간보, 요양원,
세 가지 일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주회관보호센터하고요 요양원 사업계에서는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 쪽에 없는 내용들이 주회관보호센터와 요양원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중간치로 주회관보호센터 걸로 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회관보호센터 이거 이제 방문요양이 들어갔구나. 예, 방문요양인데요. 주회관보호센터께 좀 더 많은 애들이 담겨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55페이지가 정도 됩니다. 일단 이제 표지가 있어야겠죠. 예, 표지 이렇게 이제 대충 좀 뭐 이렇게까지 뭐 그림 안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표지는 있어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례를 최대한 자세하게 해주는데 이처럼 이제 차례도 좀 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렇게 해서 저는 네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운영 계획과 인사 관리와 그리고 이용자 관리와 서비스 계획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항목이는 이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보기가 편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 운영은 시설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제 사업 신청 배경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사 쪽이 워낙 평가 지표에 많다 보니까 별도로 뺀 겁니다. 이렇게 뺐고 특히 이제 인사 쪽은요. 그 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들과 많이 중첩이 돼요. 여기서부터인데 인력관리 계획, 종사자 채용 계획, 근로계약 계획, 종사자 배치 계획, 보험가입 계획,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운영 규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또 사업계획서에 집어넣느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들의 특징이 운영 규정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설명드렸죠.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 미리 보고지를 않다 보니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과 예산서 이걸 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을 약간 제끼고 사업계획서가 좀 보기 편하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심사 지표에 있는 내용들을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용자 사실 이용자 쪽은 평가 지표의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용자와 관련된 것들은 그러나 이제 이용자 고충 처리라든가 그리고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별도로 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평가 지표에는 없는데 평가위원들이 제가 이제 뭐 뜬금없이 자꾸 뭘 질문을 하고 왜 이게 없느냐 뭐 자꾸 따진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요. 보호자와의 소통 계획, 이용자 인권 보호 아니 저기 민원 발생 시 처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호자와의 소통 계획은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것을 자꾸 따져 물으니까 그냥 써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용을 넣어야지.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뭡니까 그 가정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은 늘 하죠. 그러나 주야간 보호나 요양원은 가정 방문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누가 또 따져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시 어떻게 할 거냐를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한테 물어보면 말이 되죠. 근데 방문 요양을 하겠다는 데다가 자꾸 그걸 묻는 거죠. 심사위원이. 근데 아시겠지만 방문 요양에 무슨 민원이 발생합니까? 발생할 거리가 없죠. 근데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그냥 어떻게든 작성해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심사위원은 수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왜냐하면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관들이 어,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을 수납을 해야죠. 본인 부담금.
아마도 이제 과거에 그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안 내겠다, 예?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일부 좀 사업계획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통 평가 지표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아예 그냥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쪽도 보면은 이제 주야간보호나 요양원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야간보호는 이처럼 뭐 인재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사회적인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계, 물리치료 계획, 여기다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추가했습니다. 영양관리 계획, 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어, 누가 질문을 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어디선가 분명히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월별 사업 추진 계획, 이것은 아까 그 문경시 쪽인가 어딘가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양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평가 지표 외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제일 처음이 이제 시설 운영 계획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업 신청 배경입니다. 예, 자,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평가 지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장도 했고 제가 직접 위스탁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청에서 발표하고 수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의 어떤 사업계획서 구조,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익숙하죠. 근데 모든 사업계획서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사업 신청 배경이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넣었죠. 거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현황이 어떻고 노인들이 어떻고 장기 요양 인정자들이 이만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장기 요양 기관들 숫자 이런 것들 현황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통계 자료시.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이제 샘플은 화성시 것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화성시가 다른 경기도 지역 중에서 좀 많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많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해왔고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법을 잘 지켜왔고 그리고 또 이제 수급자가 이만큼 확보되었고 열심히 성심껏 해왔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약간은 어필해 주는 것이 좋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사실 그 좀 쓰기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지자체들은 너무 좋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갱신을 받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센터별로 시설별로의 각자 시설의 장점들을 어떤 형태로든 어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밖에는 쓸 게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이념. 이것은 평가 지표에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미션, 비전. 근데 이걸 좀 문장 작성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노인 요양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규모가 좀 있는데 그런데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 미션, 비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라 그 소리가 아니고 참고하라는 소리입니다. 참고하라는 소리.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요 이쪽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쓴 것인데, 뭐 인생 황혼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 추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사회 연계망 공동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좀 말이 추상적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실 사업계획서가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 운영 원칙. 이것은 평가 지표는 없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어필하려고 사업계획서가 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약간 데코레이션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자 중심, 보호자 소통 강화, 지역사 연계 강화 이러면 좀 뭔가 좀 체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업 대상, 사업 대상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 노인 보건복지 사업계 거기서 좀 일부 가져다가 좀 쓴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신규 시설과 그리고 이제 갱신 시설과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현재 이용 중인 대상들을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수급자가 몇 명 이용하십니까? 뭐 몇 등급은 몇 명이냐? 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다른 곳과 차별성이 있게 보인다. 사업 지혜 대상은 좀 정신과적인 또 뭐 질병이 있는 경우, 사업 운영 방향 이것도 사실은 평가 지표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나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작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봤고, 많이 봐왔고, 많이 심사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샘플에 익숙할 거예요. 이런 형태에 많이 익숙할 겁니다. 뭐 목적이니 또 뭐 방향이니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시설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 명단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 의계사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공식적인 정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사항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걸 추가한 것입니다. 뭐냐면 2026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느냐? 그걸 궁금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최근 3년간 것만, 그러니까 꼭 이런 데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했을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언제 했고, 어떤 곳에서 했고, 참가자가 누구, 이 정도까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의사항, 이것을 한두 가지 정도만 핵심적인 것들만 적어주면 분명히 다른 기관의 자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 썼다 칭찬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계획을 세워주고 시설 안전관리 계획 이것은 공통 지표에는 없어요. 그러나 평택시의 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자체에서 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방문 요양 이쪽에서는 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안 들어갑니다. 할 게 없으니까. 자체 안전점검 많이 해보셨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거기서 복사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사위원들 몰라요. 어디서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잘하셨네요. 분명히 오히려 반색을 해줄 것입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기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무슨 아닙니다. 이건 제가 했네요. 이거는 이제 자체 안전점검. 그래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마다 다 갖고 계시죠. 조혈관보호센터나 요양원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미 지금 하고 계신 걸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안전점검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근데 제가 이것을 굳이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있는 걸 요약한 거거든요. 이걸 왜 굳이 넣냐면 제가 심사위원들 특성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쪽 사업계획서는 뭔가 좀 다르다. 다른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이런 자장면도 없는데 뭔가 시설을 정말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컨설팅도 요청하고 또 안전관리 인력 확보하고 예, 뭐 다 하는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교육도 하고 자 이제 9번 이제 이거는 이제 심사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장기 요양기관들이 애로사항이에요. 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이게 늘 일이거든요. 협력을 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자원 연계하는 것이 일인데 장기 요양기관들은 설사 협력을 많이 했더라도 그걸 기록으로 잘 안 남기려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쓸 말도 없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헤맨단 말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어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이렇게 표로 좀 간략하게 별거 없어요. 예? 보십시오.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했느냐, 어디와 몇 회 했다. 이 정도만 쓰는 거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향후 장기 요양기관들, 그 지역 내 장기 요양기관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자, 그 두 번째. 보건의료기관 협력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가지표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디겠습니까? 보건소나, 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병의원, 그리고 종합병원, 이제 이런 것들과 어떻게 협력했느냐. 자, 요양원은 일단, 예? 그 계약의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사. 또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미 하고 있으니 쓸 말이 있지요. 그러나 조약안보센터는 협약기간이 없잖아요.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의무상은 아니잖아요. 방문 요양기간, 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평가 지표 있으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략적으로 썼습니다. 협력자차 1단계 뭐 간단한 것은 뭐 그냥 보건소 가고 2단계 뭐 가벼운 증상 같으면 뭐 보건진료소라든가 뭐 그런 데 가겠다. 예? 그런 이제 상당히 위급하다 그런 병원 가겠다. 뭐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보건소, 또 이제 보건기관들과 협력을 이렇게 하겠다. 치매안심센터, 별 협력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써야 되니까, 예, 그래도 추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원들과 협력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 향후 협력계. 그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종합병원, 예, 그 다음에 센터 또는 이제 시설 인근의 병원. 직접 다, 그러니까 진짜 그 기간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로 하는 것 같고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한다고 했을 때 그다지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병원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이름을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최근 3년 정도 어떤 식으로 해왔다. 일단 보건소, 독감 예방 접종했고 어떤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과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과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푸드뱅크, 사회복지기관, 뭐 복지관들, 그다음 봉사단체, 예, 지역단체 이런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지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 모집을 뭐 모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 알아요. 그러나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적는 것도 이처럼 표로 깔끔하게 적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지역봉사단체, 대학생 사회봉사자, 문화공연 이렇게 딱 구분해주면 보기 좋고 이해가 쉽죠. 예. 그 다음에 모집은 어떻게 하느냐. 뭐 1365라든가 뭐 그런 데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자 실적 그것도 이제 그 앞서 살펴봤던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센터라든가 요양원에 와서 봉사 실적이 좀 기록이 되어 계시면 작성하시면 좋고 없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쓰세요.
쓰면은 안 쓴 것보단 좋습니다. 방문 요양이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없죠. 없으면 실적은 없더라도 그냥 앞으로는 봉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족 초청 행사 이것도 평가 지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조양안보센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했을 턱이 없어요. 근데 요양원은 좀 다소 애매하고 방문 요양기관은 이런 걸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무조건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건 이제 조양안보센터고 방문 요양기관도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예, 무조건 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하면 감점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 홍보 계획은 그냥 뭐 평가 지표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운영 충당금, 환경 개선 준비금. 원래 이것은 평가 지표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 자꾸 이걸 요구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양안보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적립을 하시면 좋죠. 운영 충당금이나 환경 개선 준비금 적립을 하면 좋은데 적립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하세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립하겠다. 그리고 적립해서 뭐 할 것이냐. 네. 인건비는 원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수정을 못했습니다. 뭐 사무용 전자기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 냉장고, 그러니까 목돈 들어가는 것들을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뭐 차를 산다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 준비 경험, 뭐 도색 작업이라든가, 뭐 도배 작업이라든가, 뭐 간판 교체라든가, 페인트 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회관보나 요양원은 할 게 많죠. 쓸 말이 많죠. 근데 방문 요양은 쓸 말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쓰셔야 돼요. 왜냐, 저기 심사위원들이 모른다니까요. 예? 주회관보호와 방문 요양과 요양원이 사업이 뭔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기관이 무슨 환경 개선 준비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간판 새로 교체한다고 하십시오. 예? 그래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무실 실내 페인트 칠이라도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인사관리. 인력 현황을 이렇게 이제 현황을 보여주시고, 조직도도 좀 그려주시고, 업무 분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규정과 중첩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종사자 채용. 사실은 뭘 보려고 하냐면 공개 채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웃긴 게 그것도 심사 지표라고 나와 있다는 게 웃긴 게 공개 채용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워크는 지금은 이제 정보 24로 바뀌었죠. 이런 데 그냥 올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간단합니다. 근로계약,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말이 너무 이제 간단하니까 약간 풀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쓴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고 저쩌고 약간 풀어서 썼고,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 종사자 전문 배상 책임보 당연히 다 할 것이고,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상해보험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상해보험은 대부분 안 들어 있을 건데 앞으로 그냥 한다고 하세요. 가장 싼 걸로 그렇게 하셔서 상해보험을 들겠다. 지금까지는 안 들었지만 앞으로 들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퇴직급여 제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리후생, 복리후생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이 이런 것들이죠. 뭐 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건강검진 지원, 그다음 피부비 지원, 그다음에 근무 병정을 가지고서 이제 보상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 최근 3년 실적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사자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제 뭘 써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이제 1번은 약간 억지스럽긴 해요.
종사자 근로환경 및 유해 인재 검토 및 대응.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뭐 쓸만한 게 있어서 그냥 가져온 것이고, 이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근로를 제한시키겠다. 그리고 근골격계 내용이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충제를 넣었는데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충제 뭐 약국에 가면 뭐 몇천 원이면 사니까 그냥 생산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고충 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내용 이제 운영 규정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력 추가 배치 이게 이제 평가 지표에 예, 그 공통 지표에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셔야 되는데 참 난해한 게 뭐냐면 인력 추가 배치가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난감하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구분해놨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실 한 명으로 계속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주회관보 기준이니까 예, 한 30명 되면 그때 뭐 추가 채용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요양보호사는 사실 추가 배치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라고 이제 써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비상 상황 대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 이제 간호조무사는 애매한 게 예, 이용자 25명 기준으로 해서 한 명씩 배치하니까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추가로 배치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요양원이 그런가요? 요양원이 25명 기준이죠. 그 조혜관보센터는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고시, 지금 이제 개업보에서 고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고시에 따르면은 간호조무사는 그 이용자가 37명까지는 괜찮은데 38명부터는 간호조무사 한 명 배치를 해도 가산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그 추가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물리치료사, 예, 조리원에 대해서도 사실 뭐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한두 가지는 추가 배치 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죠. 가산금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냥 막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 센터든 요양원이든 예? 그 마이너스 운영하면 뭐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그 교육 때 썼던 것이 있으니까 조금 넣어줬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겠다. 그래서 지금 인력 추가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진짜 딴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 표로 좀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종사자 교육 계획은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그리고 운영 규정 교육이 있고,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 교육. 근데 여기서 이제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그 기존에는 10개였잖아요. 근데 제가 쪽이 11개로 늘고, 또 그 뭡니까 요양원 쪽은 13개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항목이 야간 근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나 주회관보호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방문 요양이든 주회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급여 제공 지침 13개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야간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쪽은 11개, 요양원 쪽은 13개.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직원교육, 뭐 신규 종사자 치매 전문교육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놨고요. 자, 이제 이용자 관리 쪽인데요. 사실 이용자 서비스 이용 계획은 평가 지표가 없어요. 없지만 그냥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새롭게 뭐 머리 써가지고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정부에서 발간한 책자들 보면 다 있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넣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들, 예, 공무원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뭔가 좀 그럴듯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 느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보호자의 소통 기회. 이것도 이제 원래 평가 지표가 없는데 추가라고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용자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여기서 핵심은 결국 고충 처리다. 예. 고충 처리 계획은 운영 규정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민원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소음, 교통원자, 지역사 이미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인데, 주회관보호센터가 주회관보호센터랑 요양원은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방문 요양은 진짜 애매합니다. 그렇더라도 평가,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주요양보센터 기준이고 방문 요양 쪽 사업계획서도 민원 처리 방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납계 예,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비급여도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자, 서비스 제공 예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그냥 써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것은 이 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급여 제공 저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공 기록지죠.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것입니다. 일상생활 서비스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자체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까 넣어주면 좋죠. 예, 그다음에 사료관리. 이제 방문 쪽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주회관보 그리고 이제 요양원 쪽은 사료관리 계획에서 그냥 저것도 이것도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가지다가 편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도 이제 제공원칙, 인재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은 주회관보센터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하고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사회 적응도 그렇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은 이제 간호관리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기관 연계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해놨고 물리치료 서비스 계획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물리치료 대해서도 적어주고 그다음에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계획.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 그 갱신 대상 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그리고 이제 예산서 이게 세 개가 핵심인데 사실 운영규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산서도 좀 약간 까다롭긴 하나 뭐 회계사무소에다 이제 부탁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그런데 사업 계획서는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사업 계획서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저기서 인터넷 등에서 좀 쓸만한 사업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사업 계획서 수집을 일단 하세요. 수집을 막 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짜집기를 할 때 핵심은 뭡니까? 평가 지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짜집기하고 막 나름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빠졌거나 예? 그리고 편집이 엉망이거나 그러면 솔직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컨설팅 업체가 됐건 뭐 행정사가 됐건 근데 컨설팅 업체는 사업계획서만 별도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행정사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행정적인 업무는 잘하지만 이쪽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해주기가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샘플은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 다음에 이제 운영 규정인데요. 운영 규정은 이제 심사 기준에 맞게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사 규정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공동 심사 지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빨간색 테두리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운영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와 운영 규정이 약간 좀 중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운영 규정 작성 방법. 근데 우선 그 운영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나와 있는 운영 기준에 제시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보시면 운영 규정, 운영 기준에 3, 그래서 운영 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 분들이 이걸 이상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보수 규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인데 그것만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장기 요양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1부터 10일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노인복지 시설 기준인데 제가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똑같아요. 요 기준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운영 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성 팁은 역시나 이제 깔끔하게 편집을 해야 되고 목차를 작성할 때 목차 작성할 때 바로 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특히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형하지 마시고 운영 규정 그 목차 차례를 작성할 때 이거 그대로 좀 길지만 그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사위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안 봐요. 그러니까 어, 심사표에 그 있는 내용이 작성이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목차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제목, 소제목 붙여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샘플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운영 규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그 숫자 매기는 게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1점, 2점, 3점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예? 근데 반대가 됩니다. 그 운영 규정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큰 거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조문 형식으로 해라 라는 것인데 이제 그럼 이제 샘플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방문 요양 쪽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예. 여기 지금 목차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근데 가하고 나 요것만 해도 되느냐? 예, 사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만 하기는 좀 그래요. 뭐냐면 뭐 총칙, 그다음에 뭐 센터 운영 원칙, 조정 및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을 또 하는 또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총칙 필요 없다, 지워라. 라고. 근데 그 운영 규정에 그 어떤 작성 어떤 팁이 있지 않습니까? 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총칙이에요. 총칙도 없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총칙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는 좀 약간 황당한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작성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운영 규정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꼭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작성 형식.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지금 문단 모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어쓰기 10으로 되어 있죠. 내어쓰기 10. 글자 좀 작은데요. 자,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줄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이게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숫자가 없죠. 근데 여기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뀐과 동시에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줄을 바꿔야 됩니다. 줄을 바꾸고 이 라인 줄, 이 라인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주 까다로운 공무원 만나시면요. 이런 걸로 아주 진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참 별것 같고서 참 트집 잡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형식을 잘 갖추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참 애매한데 박스로 해가지고 넣어놨죠. 이것은 고시입니다. 고시. 여러분들 고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모든 지역에 다 통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센터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 아주 모범적인 운영 규정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저한테 제가 확보를 했어요. 봤더니 아니 박스 차려가지고 고시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어쩌면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고시 내용을 첨가하는 것도 하는 요령이다. 자, 근데 봐보십시오. 지금 제3항 그리고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먼저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특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줄을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기교를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또 거슬리는 또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렇게 합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뭐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또 대접이 잡는 공무원도 있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제가 센터 운영의 원칙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시설 운영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갖고 너무 진을 빼니까 그냥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시설이라는 용어를 다 센터로 바꿔라. 그렇게 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바꿔야지. 근데 약간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요, 방문 간호, 그리고 이제 조회간보 요양을 할 것 없이 시설이에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그런 그 큰 통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은 그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요양을 하는 곳인데 무슨 시설이냐? 요양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다 센터로 바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 그 공무원들의 이해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놓쳤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미션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뭐 실버, 해피존 이 정도까지는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중간에 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있었어요. 워크넷 주소. 근데 그런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집어넣으면은 법조문 형식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 쭉쭉 이제 비슷하게 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그냥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휴먼 명조라든가 신명조 뭐 그런 걸로 하시고 굴림체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러나 조금 안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 줄을 한 줄씩 떼어주고 그래야지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 39조 같은 경우에는 제 1항, 2항이 없어요. 그죠? 없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고 없기 때문에 앞에 안 넣고 그 다음에 어, 호가 있습니다. 호. 이게 호예요. 이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적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조? 몇 조?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고요. 그 다음에 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항이에요. 1항, 2항, 3항. 그리고 호는 뭐냐면 바로 이게 호입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 이것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 나, 다 가장 세부적인 거. 이게 이제 법조문 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것만 봅니다. 이런 것만 지적합니다. 내용을 지적하지 않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영 규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별로 지적을 많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이걸 또 추가하셔야 돼요. 네, 뭐냐면 부칙입니다. 부칙. 부칙을 마지막에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시행일,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예.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따른다. 바로 요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조문 형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별첨 자료를,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 규정은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서인데요. 예산서. 예. 자, 이제 예산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할 때 항상 임직원 보수 일람표까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서 플러스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예, 평가 지표에는 여기 나왔죠. 재무회계 규칙을 지키라. 그래서 예계산서 보고 승인, 인가 및 지출 비율 준수,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다른 사회복지서는 해마다 담당 주무관이 회계감사를 해요. 그러나 장기 요양기관은 회계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편에 지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무회계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그냥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맡길 때 맡기더라도 알고 맡겨야 돼요. 알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인건비 지출비율,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평균이 86.6%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매달, 아, 여러분들 그 기준을 맞출 필요 없고,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예.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용은 좀 숙지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장기 요양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별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무들의 결산 자료 다 제출했던 내용들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항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샘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형태의 예산서, 이게 왜 없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이게 아닌데, 이거 어디 갔죠? 제가 띄워놨는데 지금 시간은 줄이려고 띄워놨는데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걸 띄워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맞는 걸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띄워놨는데. 예. 자, 예산서 형식은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총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총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를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세입 예산 산출 근거, 세출 예산 산출 근거. 예, 그리고 세입 예산 명세서, 세출 예산 명세서.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구체적인 예산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밑에 있네요. 임직원 보실람표, 임직원 보실람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예산서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짠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세입을 먼저 짜야 되잖아요. 세입을 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등급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몇 명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센터에 우리 요양원에 얼마 정도 수입이 생긴다.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하고 이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예산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회관보센터하고 요양원은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볼게요. 자, 주회관보부터 보겠습니다. 주회관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 예산 산출 근거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 밑에 있는 이거 예산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짜졌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해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은 한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이거죠. 특히나 그 센터 이용자 한 명당 그 센터 수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121만 1,245원 잡았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심사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산출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조혈관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걸 이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렇지만 간혹 어떤 어르신들은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렇게 이용하거나 이보다 적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걸로 맞출 것이냐? 이걸로 맞출 것이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평균을 내면 된다. 그 또 하나, 등급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또 이용한 시간에 따라서 또 일주일에 몇 번 이용했느냐, 주 5일 이용했느냐, 6일 이용했느냐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은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일단은 6시간 이상짜리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8시간 미만 이용했을 때는 우리 센터에 수급자 한 명당 107만 5천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34만 7천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을 내니까 121만 1,24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계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쉬워지는 것이죠. 다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냥 매달 수급자 수만 입력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인력 추가 가산금, 목욕 가산금, 이동 가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나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 내역에서 어떻게 가산금이 형성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욕, 그다음에 이동 가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전입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잖아요. 차입금.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넣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전입금이나 차입금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자, 세출로 넘어가게 되면 세출은 이제 종사자들, 종사자들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월수죠. 몇 개월 근무하느냐. 근데 저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2명인데 한 명은 12달, 한 명은 2달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산, 사회복지사가 가산이거든요. 한 명이 11월 달부터 이제 가산 인력으로 일을 하니까 여기 2개월이니까 여기도 2개월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 2개월이니까 여기도 2개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 가산금과 이 인건비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는 이제 이 수급자 수에 따라서 수급자 수를 7로 나눈 것이죠. 이렇게 이제 했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48.5% 넘어야 되잖아요. 넘게 됐잖아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산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이거는 샘플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법적인 예산 항목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이것만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기타 운영비에서 뭐 직원 비법비라든가 이런 복리후생 쪽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사업비, 이 금액 갖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적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는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 감점 사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비용을 가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액과 세출이 영원히 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예비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안 맞으면 그냥 몽창 다 예비비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게 약간의 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 어디는 이제 뭐 전체 세출에서 3% 또는 5%가 넘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3% 이상을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혈안보센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교적 간단한데 요양원,
근데 요양원은 더 쉬워요, 사실은. 요양원은 더 쉽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예산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예산서를 좀 쉽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다 수식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밑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예산 종합표에 다 들어갑니다. 예, 예산 종합표 또는 예산 총치 금액이 똑같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이쪽은 요양원, 밑에는 공동생활가정. 왜냐, 요양원 간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2.1명당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3, 4, 5등급 다 똑같고 그냥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수급 그 입소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253만 6천 원 정도가 이제 요양원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250.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6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가 자동으로 그냥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 엑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는 무조건 엑셀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엑셀에 자신이 없고 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한글로 하겠다. 한글로 하면서 이제 계산도 두드려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 틀립니다. 100번 해도 틀릴 겁니다.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뭐 15년 이상의 회계 전문가들도 한 진짜 예산서 작성할 때 한 20번 이상은 틀려요. 그만큼 예산 작업이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무슨 수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배우세요. 학원 가세요, 진짜. 시간이 있으니까. 엑셀 기본 기능만 아셔도 돼요. 기본 기능만 아셔도, 저도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기본 기능만 갖고 하는 겁니다. 저 엑셀 전문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추가 배치도 있지만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회관 보호에 대해서 가상금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할 점, 조리원 한 명은 12달, 두 번째 조리원은 9달. 왜 그러겠습니까? 예, 두 번째 조리원이 일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요관보센터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방문 요양 쪽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방문 요양이 오히려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시간 내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냐면 방문 요양은 왜 복잡하냐면 이제 등급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월 한도액을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80% 정도만 쓰고 어떤 경우는 90%, 95%다 달라요. 100%는 못 써요. 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가족 요양이 있습니다. 가족 요양. 또 가족 요양도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 한 분이, 그분이 그 일반 요양을 할지 가족 요양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일반 요양도 몇 시간 이용하는지 다 달라요. 몇 등급인지. 그러므로 그 수급자 한 명당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수급자들을 현황 가지고 딱딱딱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수로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갱신 문제 때문에 좀 이제 하도 부탁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렸는데 수급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반 방문이 57명에다가 가족 요양 7명, 그럼 몇 명? 60 몇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급자별로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임직원 일람표 봐보세요. 임직원 일람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냐면 70명까지 나와야 됩니다. 임직원 보시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 요양보호사 이름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가 한 50, 뭐 4명 있다. 이제 이분들은 잠정적인 인원이다. 그러면 이제 공단을 둬도 되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래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역시나 평균입니다. 평균 일반 방문 요양 평균 내고 그리고 가족 요양 평균 내고 그 두 개를 합산해서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 합산해서 산출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제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한 127만 7천 원? 뭐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7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력 추가 배치. 예. 그러니까 지금 산출 내역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산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예산 형식과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파악하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월별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고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빨간색. 요 현재 예, 지금 수급자 수 그만 바꾸면 요거랑 요것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 계산이 될 만큼 쉽게 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예산서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예산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임직원 보시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해요. 임직원 보시려표 보면은 여기 지금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 인건비 합계, 간접 합계가 지금 이거랑 일치를 해야 돼요. 이거랑 일치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옆에 해놨습니다. 임직원 보실연필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 좀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서 이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서류가 뭐냐면 자,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인데요. 솔직히 급여 제공 지침은 이걸 딴지 그런 게 더 웃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터넷 등에서 또 누군가가 제공을 해주니까 그 참고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딴지를 건다?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중에 이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쪽이란 11개죠. 들어갈 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냥 통과입니다. 뭐 양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단 한 건 뭐냐면 이제 간호사 출신이신 심사위원이 그 잠깐만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응급상황 대응 지침 이걸 갖고 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케이스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여 제공 지침은 그다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거의 안 쓰죠. 갖고 있는 거 그냥 제출하시면 아니구나.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 11가지, 제가는 11가지, 요양원 13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류인데요. 이제 부채비율, 차입금, 이건 말씀을 드렸죠. 이제 차입금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예,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가급적인 빨리 정리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사전 신고서, 상환 계획서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용부담 관계 서류인데요. 비용부담 관계 서류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떼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주요안보센터 비용부담 관계 서류, 예, 이런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예,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겁니다. 예, 뭐 본인부담금 얼마 정도 등급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되고 비급여 항목이 이렇고 예, 일종의 가격표입니다. 가격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쓰셔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인데요. 우선 그 주요관보센터하고 요양원 쪽은 이거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런데 방문 요양, 방문 보고, 방문 간호는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예, 제출 서류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다 두고 아유 그것도 모르시네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시도는 그냥 약도입니다. 약도 없으면 그냥 네이버 지도 검색해서 캡처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평면도. 이것은 이제 방문 요양 사무실 평면도거든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조약관보센터나 방문 요양원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제공해 줄 겁니다. 그 그대로 그냥 예 올려놓으면 돼요. 예, 제출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구조 내역서. 설비구조 내역서는요 장기 요양 기관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뭐다 필요하고 재가동센터, 어린이집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느 책자이든 어느 매뉴얼에서든 안내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설비 구조 내역서는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수 서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 다 중구난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실내에 설비, 뭐가 설비입니까? 설비는 주로 예, 벽에 붙어 있거나 벽에 안쪽에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설비예요. 그런데 그것만 쓰자니 또 좀 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설비도 쓰시고 가구도 쓰시고 장비, 예, 전자장비, 전기장비 이런 것들은 다 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내 구조 사무실, 뭐 회의실 이건 이제 방문 요양 기준이고요. 주회가 뭐나 요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내용을 그냥 풍성하게 많이 넣어주시는 것이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 서류 방식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솔직히 이미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6월 13일 오늘 며칠인가요? 이미 지났죠. 이미 신청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하느냐? 12월 12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아니죠. 12월 12일까지 신청 아니죠.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12월 13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갱신을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갈아엎고 새로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고 뭐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정식 이후부터 설명드렸던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피승 전략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학습과 공부.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 많이 읽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시고 왜냐하면 심사를 받을 때 일단은 1차 관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좀 약간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그냥 그냥 자신 없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질문하는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데 질문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근데 대답을 어떻게든 한다. 그러면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심히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다 안 되면 주변에 좀 이제 서류 좀 이렇게 좀 공유 좀 부탁을 하시거나 그게 예의치 않으시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서류가 이제는 상향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진간한 서류 갖고는 안 통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서류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육대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은 일단은 현재 스코어, 현재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딴지 걸 수 없을 만큼 내용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또 누가 합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장담 못 하거든요.